เนี่ยถือว่าสร้างได้มาตรฐานเกินที่จะถ้ามีแผ่นดินไหวที่แรงกว่านี้นะคะ 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되는 건물에는 충격적인 사건과 음모들이 숨어 있었고 중국 기업의 부실 공사와 태국 정부의 정치적 유착 관계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란롱권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 교수입니다. 태국 출란롱권 대학교의 건축학과 건물 3층 내 연구실 창문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건축학 교수로 이곳에서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도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바라봅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매년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건설 회사들이 주도하는 고층 건물들이 하나둘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건축가로 경력을 시작했을 때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시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복합상업시설 프로젝트였죠. 당시 한국 상사들의 엄격함과 꼼꼼함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회의는 8시 정각에 시작했고 1분이라도 늦으면 모두가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는 기준치보다 조금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전부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당시에는 지나치게 융통성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커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태국인 동료 교수 수콘이 불렀어요. 수콘은 제 연구실 옆방을 쓰는 구조공학 전문가죠. 함께 학교 카페테리아로 걸어가며 최근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 얘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보다 우선시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환영합니다. 중국 방식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은 너무 완벽주의적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과거 한국 상사와의 불편했던 기억이 묻어납니다. 수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죠.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오랜 친구 수팟을 만났습니다. 수팟은 태국 건설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이번 주말 제 생일 파티에 초대했더니 흔쾌히 수락했죠.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입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주말, 저는 콘도에서 작은 생일 모임을 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동료 교수들이 찾아왔고 수팟도 늦게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수팟은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저와 테라스에서 둘만 남았을 때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이클, 너 짝도짝에 짓고 있는 국가감사원 건물 알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어. 위에서 비용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수팟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테라스로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팟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에 묻혀 그 이야기를 잊게 되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지진의 여파가 태국까지 미쳤고 방콕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짝두짝 지역에 건설 중이던 국가감사원 사무실용 33층 고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건물 붕괴 소식을 듣자마자 수팟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마치 전쟁터처럼 무너진 건물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으로 향하는 길에 생각이 복잡했어요. 수팟이 말했던 정치적 압력과 비용 절감 지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캠퍼스에 도착해 건축학과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제자 타완을 마주쳤습니다. 타완은 석사과정 학생으로 건축구조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는 건물 붕괴 현장의 초기 조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방콕의 다른 건물들은 지진에 끄덕없었는데 왜 하필 그 건물만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주변 건물들은 약간의 균열만 있을 뿐이었어요. 타완의 질문이 제 마음속 의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연구를 하면서도 그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결국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연구실에 남아 건물 붕괴에 관한 모든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팟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도 전화해봤지만
휴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나흘째 되는 날 수팟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수팟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수팟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저를 보자 놀란 듯했지만 곧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미안해, 마이클. 요즘 연락 안 받고 그랬어. 상황이 복잡해. 수팟의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수팟. 내가 내 생일 파티에서 했던 이야기. 국가감사원 건물의 설계 변경과 정치적 압력. 그 건물이 붕괴됐어. 뭔가 알고 있다면 말해줘. 수팟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철도 공정총공사 CRCC가 시공한 건물의 철근이 원래 설계보다 30%나 부족하게 사용되었다는 내부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했어요.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야. 내부용이고 아마 이미 파기됐을 거야. 내가 몰래 복사해둔 거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수팟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고 직후 중국 국적자 4명이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설계 변경 지시 문서를 모두 없애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팟의 집을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손에 쥔 문서들이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죠. 패통탄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에게서 중국 기업들로 넘어간 수많은 프로젝트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서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내용을 보면 볼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의 양이 크게 줄었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바뀌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진 설계 부분이었죠. 원래 계획된 내진 설계가 크게 약화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정보를 모았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안골라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가 완공 한 달 만에 붕괴되었고 2022년 케냐에서는 중국이 지은 고가도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반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야 했어요. 2023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중국이 건설한 댐이 파손되어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문득 과거 한국 건설사와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그들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를 탓했지만 이제 그 의미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사실은 인명을 중시하는 책임감이었던 거죠. 콘크리트 품질 테스트를 반복하고 철근 하나하나의 위치와 수량을 체크하던 한국 감독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방콕의 주요 건물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 방콕의 센트럴 월드, 마하나콘 타워이 같은 지진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또한 2011년 태국 대홍수 당시에도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건물들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다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대학으로 출근하는 길,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국제관계에 민감한 문제이고 외국인인 제가 나서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죠. 연구실에 도착하니 학과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대학 정기 강연회에서 최근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 수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장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학과장 위차이는 오랜 지인으로 저를 이 대학의 초빙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친절하게 차를 대접하며 강연에 대해 조언을 건넸죠. 마이클, 금요일 강연은 기술적인 측면만 다루는 게 좋겠네. 구조적 결함이나 지진의 영향 같은 국제관계에 민감한 부분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위차이의 말에는 숨은 뜻이 있었어요. 그도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연구실로 돌아와 강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차이의 조언대로 기술적인 분석만 준비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양심의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이틀 밤을 거의 새웠어요. 처음에는 중립적인 기술 분석만 담으려 했지만 조사를 더할수록 진실을 감추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쪽에는 위차이의 조언과 학교의 입장을 배려한 무난한 발표 자료가,
다른 쪽에는 수파색에서 받은 문서와 제가 발견한 추가 정보들이 담긴 폴더가 있었어요. 마음속 저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죠. 목요일 오후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타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강연회에 대해 물으며 건물 붕괴의 원인에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 이번 사건과 다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 사고가 자주 보도되던데. 타완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건축가 지망생으로서 그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 너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타완, 내일 강연에 꼭 와서 들어보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강연 자료를 전면 수정했어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수파색에서 받은 정보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추가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새벽까지 작업을 마치고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강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청중석에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외부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차이 학과장의 짧은 소개가 끝나고 제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심호흡을 한 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건물 붕괴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했어요. 지진의 강도, 건물의 구조, 붕괴 패턴 등을 설명했죠. 청중들은 관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발표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원래 설계와 실제 시공 사이의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들은 지진에 거의 손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위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중국 건설사들의 해외 사고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안골라의 다리 붕괴, 케냐의 고가도로 균열, 파키스탄의 댐 파손 등을 차례로 보여주며 공통점을 분석했어요. 이러한 사고들의 공통점은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과 품질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장기적인 안전을 희생한 결과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죠. 타완은 앞줄에 앉아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차이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발표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 건설 기업들의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삼성물산이 시공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현대건설의 카타르 펄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중시 문화였어요. 제가 젊은 시절 한국 건설사와 일했을 때 그들의 완벽주의와 꼼꼼함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부터 철근 배치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융통성 없는 태도가 실은 인명을 중시하는 책임감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니 청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발표의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죠. 이번 붕괴 사고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크게 미흡했습니다. 원래 설계 계획과는 달리 실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의 양이 약 30% 감소했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어요. 수파색에서 받은 내부 문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건물 구조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었어요. 이런 품질 저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비용 절감의 결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관행이 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강연장 뒤쪽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에 집중하느라 누가 들어왔는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멀리서 위차이 학과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발표를 이어갔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실 공사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던 프로젝트들이 중국 기업들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청중석에서 술렁거림이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위차이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저를 향해 시간을 체크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한 후였죠. 건축가로서, 교육자로서 우리는 진실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
심지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태국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읽혔어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첫 질문은 타완에게서 나왔어요. 교수님, 이런 부실 공사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이곳은 태국이었고 저는 외국인 교수였어요. 잠시 고민한 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책임은 여러 층 위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시공사와 감리,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승인한 관료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안전보다 비용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완의 눈빛이 빛났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강연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물들의 존재가 신경 쓰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그 해답을 곧 알게 되겠죠.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몇몇은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 아쉬운 듯 자리를 떠났어요. 강단에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위차이 학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마이클, 내 사무실로 좀 올래?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강연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강연 자료를 가방에 넣고 위차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내 조언을 무시한 건가? 정치적인 내용은 피하라고 했는데. 복도를 걸으며 위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어? 위차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3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2명과 낯익은 얼굴의 젊은 남성이었죠. 놀랍게도 그 젊은 남성은 수팟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어요. 마이클 교수님,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중 한 명이 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태국 국가감사원의 차롬차이 부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건설부의 고위공무원 아핏이라고 했어요. 국가감사원은 이번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 직접 찾아왔어요. 차롬차이의 말에 약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러 온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수팟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클, 사과할게. 내가 너에게 정보를 주고 연락을 끊어서 걱정했지. 사실 나는 국가감사원의 비밀조사에 협조하고 있었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연락할 수 없었던 거야. 수팟의 설명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부 고발자였고 이미 국가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롬차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이 건설 안전 규제 완화로 이어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 중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중요한 조사의 일부가 된 것이었죠. 도와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제가 가진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차롬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사실 교수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제건축안전포럼이 방콕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발표해 주셨으면 해요.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위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걱정이 읽혔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눈빛도 보였어요. 참여하겠습니다. 단, 제가 가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팟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마이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 사건은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니야. 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수팟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네. 조심해, 친구. 포럼 준비로 다음 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수팟과 국가감사원에서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특히 중국 건설사와 한국 건설사의 시공 방식 차이, 안전관리 체계의 비교 등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타완이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포럼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한국건설협회에서 온 김민호 박사였어요. 그는 젊은 시절 제가 함께 일했던 한국건설사의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더 풍채가 좋아졌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앤더슨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싱가포르 이후로 거의 20년이 지났네요. 김 박사의 영어는 예전보다 훨씬 유창해졌습니다. 우리는 호텔바에서 커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 발표 소식을 듣고 특별히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태국 사태에 대해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동안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밀려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고 이후 다시 한국 기업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김 박사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패통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들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들, 그리고 중국 건설사들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우리 방식을 답답해 하셨죠? 너무 꼼꼼하고 융통성이 없다고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엔 지름길이 없다는 걸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 박사는 제 발표에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특히 한국 건설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발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했어요. 포럼 당일 방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건축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가감사원의 차롬차이가 먼저 인사말을 했고 이어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객석에는 위차이 학과장과 타완, 그리고 김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팟은 보안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발표는 대학에서 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건물 붕괴의 구조적 원인부터 시작해 내진 설계의 미흡함, 자재 품질 저하 등을 차례로 분석했어요. 특히 동일한 지진에도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들이 안전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페트로나스 타워와 같은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한국 건설사들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태국 현지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태국 건설부 관계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태국이 한국의 건설 안전 문화를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태국 사회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깊이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안전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감리 시스템 구축, 안전 교육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의 정착이 필요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이런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거리에는 안전한 태국을 원한다, 부실 공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 앞에서 태국 시민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광경이었어요. 대학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위차이 학과장은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타완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 학과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국건설협회에서 온 손님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김 박사와 몇몇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앤더슨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국 건설부와 한국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안전건설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수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박사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태국 건설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국가감사원의 차롬차이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붕괴 조사 결과 패통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의 용기 덕분에 조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몇몇 관료들은 이미 사임했고 중국 건설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팟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국가감사원의 건설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만나 차를 마시며 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내가 그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수팟의 말에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건축가로서, 교육자로서 내 역할을 했을 뿐이야. 변화를 이끈 건 진실을 원하는 태국 국민들이었어.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시절 한국 건설사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안전의 가치 한국 건설 문화에서 배우는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깨달은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의 합작회사가 시공을 맡았다고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변화의 작은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가치였을 수 있어요. 제가 첫 강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깔 같았습니다.